초반 등장은 신전사답게 꽤 강해 보였으나 22화를 넘어서면서 급 허약해져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히카루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죄다 악당들에게 털리고 구르고 처맞고 발리는 장면들이 무수하게 많다. 히카루의 안스팽보. 마도기사 울자드의 공격으로 지하에 떨어졌고 반격을 시도해봤지만 방패에 막히고 최초로 유효타를 허용한다. 그것도 모자라 오주 츠바사가 금단의 주술인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저주의 영향을 받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울자드의 제압당에 목에 칼이 겨눠져 있는 안습한 꼴로 다시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울자드의 칼을 맞고 최초로 땅바닥을 구른다. 그나마 울자드가 사실은 히카루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울자드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츠바사에게 걸린 크로노젤의 저주를 풀기 위해 크로노젤의 마루데오나 세계를 찾아가 풀숲을 헤치다가 역풍에 휩쓸려서 구르고 암벽을 맨손으로 등반하는 등 온갖 개고생을 다한다. 결국 거짓골이 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에는 성공했는데 용서의 지팡이를 잡자마자 크로노젤이 쳐놓은 결계로 인해 손에 화상을 입어 피부가 찢어지고 그 충격에 뒤로 냅다 굴러버렸다. 그런 그의 앞에 울자드가 나타나 이 지팡이를 꼽으면 너는 죽게 된다고 경고하지만 어째선지 울자드는 그의 호소에 얌전히 옆으로 비켜준다. 그러나 용서의 지팡이가 뽑히던 도중 갑자기 울자드가 공격 마법을 사용해 크로노젤에 정신이 깃든 산을 파괴하고 용서의 지팡이를 가져가 버린다. 만신창이인 몸으로 트라베리온을 몰고 울카이저에 맞선다. 처음엔 나름 잘 싸우나 싶더니 이내 울카이저의 반격에 밀리기 시작하고 필살기인 디스트럭션 파이어는 울자드의 역공에 씹혀버린다. 최후의 순간 새로운 마법을 받아 디스트럭션 파이어 역분사로 울자드를 물리치고 용서의 지팡이를 손에 넣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심하게 구르긴 했어도 스승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에피소드라서 그냥 싸우다 발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우다. 애시당초 히카루의 뒤를 히카루의 카펫에 탄 채 꼭대기까지 쫓아온 츠바사나 힘으로 산을 파괴해 지팡이를 쉽게 얻은 울자드처럼 히카루도 편법을 썼다면 편하게 지팡이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제대로 지도해주지 못해 결국 규칙을 깨고 금기에 손을 댄 제자를 구하기 위해 스승으로서 끝까지 규칙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준 멋있는 에피소드로 봐줘야 한다. 마을의 음식 내지 식재료들을 전부 모래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서 여러모로 전과가 있던 스모키를 추궁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우자폰으로 스모키 행세를 한 나이와 메아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모키를 잡으러 갔다가 위장한 나이와 메아에게 우자폰의 공격 마법으로 두드려 맞아 굴렀고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명수인 하피피위를 쫓아가려다 방큐리어의 마법에 한 번 더 맞고 굴렀다. 거대전에선 평소와 반대로 자신이 가마의 마법 석탄을 집어넣고 스모키가 트라베리언을 조종했는데 스모키의 조종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와중에 가마의 석탄을 집어넣으면서 평소처럼 디스트럭션 파이어 역분사를 간지나게 외치는 게 은근히 개그 포인트다. 이번 편에서는 명수인 사무라이 시치주로에게 공격당해 형제간의 유대가 끊어져 버린 것을 되돌리려는 마키토의 활약이 메인이기에 그리 큰 활약은 없었지만 마지막에 시치주로에게 몸을 빼앗겨버린 마키토를 구하려다 한 번 구른다. 그래도 이때 당시에 변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대가 제자인 만큼 공격하기도 까다로운 상대였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결국 시치주로의 본체인 칼을 부숴버린다. 물론 형제들이 움직임을 봉한 상태였긴 했지만 역시 유령이 된 마미와 레이와 츠바사의 애틋한 러브스토리가 메인이라 그리 큰 비중은 없지만 에피소드 후반 명수인 세이렌 네리에스와의 전투에서 세이렌의 공격에 한 번, 난입한 반큐리어의 공격에 두 번 더 구른다. 명수인 예티지를 상대하다가 블라테스가 지에게 네리에스 시치주로의 힘을 부여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굴렀다. 게다가 멍하니 서있던 호우카를 보호하려다 지에게 맞고 또 한 번 굴렀으며 마지막으로 지의 필살기 데빌슛에 맞아 바다에 빠져버리고 만다. 결국 중상을 입어 이 에피소드에선 후반부 내내 침대에 신세를 지게 된다. 이번 편은 레전드 모드를 얻게 되는 마지레인저의 순환사가 메인이고 히카루 본인은 전편에서 침대 신세를 지게 된지라 활약이 없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마지레인저가 레전드 파워를 얻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가 이블 아이스를 발동시켜 지상을 침략하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츠바사가 만들어둔 쓴맛 없는 치유약을 들이킨 다음 출동하여 마지 티켓의 섬광 공격으로 이블 아이스를 제대로 맞춰서 지상에 동결하는 막지만 아니나 다를까 지가 이블 아이스를 건드린 히카루를 두드려 패주겠다고 벼르며 달려나간 장면 이후로 신이 마지레인저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히카루 쪽으로 돌아오자마자 두들겨 맞고 있었다. 신나게 두들겨 맞은 끝에 결국 또 한 번 구르고 또다시 데빌슛을 맞고는 북나라가 구르면서 변신이 풀리고야 만다. 울자드가 오준 안매와 싸울 동안 루나젤과 함께 매미가 임페르시아에서 옮겨둔 방황하는 증오의 무덤을 찾아간다. 매미의 이빨가기에 속아 넘어가 공격당해 쓰러진 루나젤 대타로 마지샤인으로 변신해 싸우지만 마지램프 버스터를 놔두고 되지도 않는 격투전을 걸었다가 매미의 흑마법에 당해 북날아가서 구른다. 그리고 일어서자마자 또다시 매미의 마법에 공격당해 굴러버린다. 그렇게 싸움 걸자마자 약 10초 만에 발리고
한다는 소리는 저놈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다니 운마가 얼마나 강화시켜줬을지는 전혀 생각 안하고 동문 시절만 떠올린 모양이다. 이 뒤 매미의 일장연설 후 거대화 그리고 히카루가 트라베리온을 호출하는데 이 뒤 아이캐치 후 신이 오즈 남매 쪽으로 넘어가 버린다. 다시 신이 히카루 쪽으로 넘어오자 그새 또 어떻게 발린 건지 트라베리온의 전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밀리고 있었다. 물론 트라베리온의 연출 중 이와 비슷한 연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모트 라이너를 사출했지만 매미는 간단히 튕겨내버렸고 오히려 매미의 역공에 또다시 밀린다. 디스트럭션 파이어 역분사를 사용했으나 매미는 그걸 노리고 있었다. 매미에게 트라베리온의 마력이 모조리 빨려버려 트라베리온이 사라지고 히카루 본인은 변신이 풀린 채 바닥에 또 나뒹군다. 그 뒤 매미가 트라베리온의 마력으로 시전한 생명조종 마법에 의해 만들어진 합체 명수인 키메라에게 신나게 발리고 루나젤과 함께 모래 언덕을 롤러마냥 대굴대굴 굴러내려간다. 그 뒤 매미의 필살 마법에 당해 폭발하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에선 등장 끝. 매미는 히카루와 루나젤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스모키가 그 둘을 먹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준 덕에 어찌어찌 목숨은 건진 모양. 매미의 제한 듀얼 본드룰로 서로 일일 결투를 신청한다. 의외로 검술은 제대로 배운 건지 라이젤을 완전히 발라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라이젤이 마법으로 스모키를 가져와 인간 방패로 쓴 후 흑마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전세가 역전된다. 그나마 다행히도 일단 결투는 이기긴 했는데 매미가 흑마법으로 끝장을 내려 했으나 히카루가 근처에 떨어져 있던 검으로 흑마법을 반사해버렸고 빈틈이 생기자 히카루가 검으로 베어서 그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잠시 밀리긴 했지만 듀얼 본드에서 잘 싸우다가 라이젤이 갑자기 규칙을 어기고 두 차례나 마법으로 기습을 해서 당한 것도 있고 결정타는 검으로 베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으로 공격했을 때의 히카루의 상태는 마지샤인도 천공성자의 상태도 아니었다. 맨몸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다. 어찌됐든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하고 잘 싸운 경우 게다가 이 일로 적들의 중간 보스를 본인의 손으로 직접 처리한 공적도 세웠다. 오무신 이프리트가 등장하자마자 트라베리온을 타고 나타났지만 리모트 라이너가 증발해버리고 역으로 이프리트의 화염 공격 한 방에 트라베리온이 해체되며 바닥을 굴러다니게 된다. 이프리트가 히카루 크기로 축소해서 다시 전투를 개시하자 이번엔 또 몽둥이 한 방에 날아가 굴러버린다. 게다가 도와주러 온 오즈 남매를 마지토피아의 전설은 절대적이다 라면서 속박 마법으로 굳혀버리는 트롤링도 저지른다. 이프리트도 그 전설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전설에 대항해서 남되는 존재임에도 하도 기가 찼는지 히카루에게 헛소문 듣고 쫄아서 싸움도 못하다 그냥 죽을 때까지 대꿀멍이나 해라 하고는 물러나줬다. 이 에피소드 내내 마지토피아의 전설에 얽매여 오즈가 남매들이랑 갈등을 일으킨다. 평상시 상황 판단이 뛰어났던 히카루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 보아 마지토피아의 전설의 영향력이 여간 큰 게 아니긴 했던 모양. 그래도 후반엔 이러한 마음을 떨쳐내고 신들에게 대항할 각오를 하게 되었으며 우라라의 새 마법과 콤보로 이플리트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하고 거대전에서는 트라베리온의 피스톤 펀치로 이프리트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등 잘 활약했다. 총 24번 굴렀다. 오즈 남매가 오무신 사이클롭스와 싸울 동안 마루데어나 세계에서 이극신 드레이크와 맞붙는다. 드레이크가 처음엔 간지나게 트라베리온을 타고 돌격하지만 그 뒤신이 명부신들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즈 남매 vs 사이클롭스 신을 거쳐서 히카루 쪽으로 신이 돌아오자 트라베리온으로 드레이크를 신나게 두드려 패고 있었다는 뻥이고 물론 이건 싸움을 좋아하는 드레이크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나 한번 볼까 해서 일부러 저항도 없이 두드려 맞아준 거였다. 리모트 라이너로 속박하고 디스트럭션 파이어 역분사까지 썼지만 드레이크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고 오히려 드레이크가 칼 한번 휘두르자 그 충격파로 트라베리온이 대파된다. 아이캐치를 거쳐 오즈 남매 vs 사이클롭스 후신이 다시 히카루 쪽으로 넘어오자 아니나 다를까 손도 발도 못 내밀고 드레이크에게 신나게 발리고 있었다. 결국 드레이크의 안광 공격에 트라베리온이 부서지고 그 충격으로 날아가 구른다. 이에 그치지 않고 드레이크가 등신대 사이즈로 축소해서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뒤 밤큐리아 쪽으로 잠시 신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역시나 드레이크에게 손발도 못 내밀고 신나게 얻어맞고 있었다. 그러다 주먹질 한 방에 다시 날아가 구르고 간신히 일어서려는데 드레이크가 달려와 걷어차서 다시 굴러버린다. 드레이크가 칼을 내려치자 그걸 굴러서 피하고 점프해서 드레이크의 칼을 피한 후 마지램프 버스터를 썼으나 드레이크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드레이크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하고 칼등으로 찍혀서 바닥에 쓰러진걸 드레이크가 3개 걷어차서 북나라가 절벽에 처박힌 후 또다시 롤러마냥 굴러서 절벽을 내려온다. 그 뒤로는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반큐리아 쪽으로 신이 넘어가서 두드려 맞는 효과음과 히카루의 비명소리는 나오는데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 이후로는 굴렀는지 어땠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단지 두드려 맞는 효과음과 간간히 히카루의 비명소리가 나오는 걸 봐서 아 처발리고 있구나 하고 짐작할 뿐. 그 뒤 다시 히카루 쪽으로 신이 돌아오자 드레이크의 검기 공격에 당해서 폭발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그 뒤 다시 오즈 남매 vs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 쪽으로 신이 넘어가 버려서 이 에피소드에선 등장 끝. 한동안 오즈 남매 vs 사이클롭스 쪽을 보여주다가 히카루 쪽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이제는 드레이크가 그냥 몸통 박치기만 했는데도 넘어져 굴러버린다. 간신히 일어서자 드레이크의 칼질에 또 나라가 굴러버리고 결국 드레이크의 마력탄 공격에 변신이 풀려 선젤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도 프로미넌스 어택을 사용해 드레이크에게 일격을 먹이는 데에 성공은 했는데 문제는 드레이크가 그래 그렇게 나와야 재미있지 하면서 자기도 필살기를 준비한 것. 필살기를 시전하자마자 3연신 스핑크스가 난입하고 이후 다시 오즈 남매 vs 사이클롭스로 신이 넘어간다. 다시 신이 넘어오자 드레이크는 툴툴거리며 다시 인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스핑크스와 단둘이 남아서 대화를 한다. 그리고는 한동안 등장이 없다가 극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트라베리온을 타고 등장에 맞이 레전드에게 날아가던 사이클롭스의 총알을 디스트럭션 파이어로 빨아들여버린다. 스노우젤에게 버림받고 좌절해서 혼자서 산책을 하며 카이에게 도대체 뭘 배우란 말인가 하고 계속 고뇌를 한다. 그러다 아카네의 케이크 가게에 당도하게 되고 아카네가 부족했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모두 다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에 뭘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낸다. 드레이크에게 발려버리고 마루되어나 세계가 깨져 다시 귀환한 오즈 오남매와 스노우젤 앞에 다시 나타나 드레이크를 상대하게 된다. 처음엔 두꺼운 갑옷 덕분에 느려터진 드레이크의 운동성과 민첩성을 파악하고 공격을 잘 피하다가 한 대 맞기 시작하자 천공성자 맞나 싶을 정도로 신나게 두들겨 맞고는 바닥에 처절하게 굴러다닌다. 마지램프 버스터를 사용해봤으나 전혀 안 통하고 칼싸움에선 드레이크에게 밀려서 칼을 손에서 놓치고 봐 닭에 굴러다니는 등 그야말로 개발리지만 이때 선젤의 모습으로 변해 화염구를 난사한다. 안 통하는 줄 알았으나 빗나간 화염구 중 하나가 드레이크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이때 드레이크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곳이 약점이란 걸 알아채 덤벼들다 드레이크에게 당한 줄 알았으나 멀쩡했고 점프에 목에 연속 킥을 퍼부은 뒤 드레이크를 들고 방강 떨구기로 내리찍었으며 검을 잡고 머리를 썬 뒤 킥으로 날려버린다. 거대전 이후로 공격이 모두 씹히는 등 고전했으나 마지 레전드가 파이어 토네이도로 목을 공격했고 본인은 디스트럭션 파이어로 드레이크를 빨아들인다. 근데 하필이면 이 싸움에서 스승이자 미래의 장인어른이 재등장하는 바람에 묻혔다. 토드가 지상으로 도망쳐오자 마침 트라베리온을 타고 있었기에 기세 좋게 나섰으나 명구 개구리를 너무 많이 빨아들이는 바람에 트라베리온의 보일러가 고장나 버렸다. 그래서 디스트럭션 파이어가 안 나가는 바람에 역으로 발리고 트라베리온이 파괴됨과 동시에 바닥에 뒹군다. 그 이후로는 변신도 안 하고 부활한 미유키가 아이들과 함께 토드를 끝장내는 걸 구경만 했다. 오무신 타이탄이 나타나자 마지레인저와 함께 대항하러 나갔지만 선제 공격을 했음에도 방벽에 막혀버리고 타이탄의 턴이 오자 칼빵 한 방에 다같이 발리고 바닥에 널브러진다. 그 뒤 에피소드 후반부에는 호우카가 트라베리온을 먹튀해버린다. 호우카와 마키토가 오무신 와이번에게 발리고 있자 멋지게 나머지 오즈 3남매와 같이 등장했지만 와이번의 비행 공격에 구르고 착지 후 창술 공격에 또 구르고 화염탄 공격에 변신이 풀리고 날아가면서 또 구른다. 게다가 운마가 부활하자 본인이 운마 손에 죽을 거라는 예지를 봐버린다. 극 초반에는 우라라와 데이트를 하는 등 꽤 염장지를 만한 행동을 많이 했으나 이후 절대신 운마로부터 직접 신벌 집행 명령을 받은 스핑크스에게 대항하려다가 공격 한 번도 제대로 못해보고 트라베리온이 대파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버린다. 게다가 스핑크스로부터 그 정도 힘으로 운마를 이길 것 같냐는 말과 함께 한 차례 더 공격을 당하면서 오남매들과 함께 단체로 또 구르고 만다. 그래도 우라라가 스핑크스를 설득시켜서 그녀의 마음을 돌려줬기에 망정이지. 그러나 이 싸움 이후 미유키의 충고를 새겨듣고 우라라에게 진심 어린 고해와 청혼을 하며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다. 운마를 배신한 반큐리아의 불사의 힘으로 브레이젤과 함께 살아났다. 그 뒤 운마가 발악하자 다른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 운마를 쓰러뜨린다. 이 편을 끝으로 마지레인저가 끝나고 괭괭전대 보호켄저로 넘어간다. 최종회까지 합해서 41번이나 굴렀다.